자, 2022년도 4월 2일 날 시행했던 우리 국가직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문제를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총평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기존에 봤던 시험과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 혹은 약간은 좀 낮은 수준의 난이도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낮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시험들, 우리 이전 시험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문법 시험에서 좀 지엽적인 것들, 많이 좀 작은 부분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한두 문제씩 등장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수험생들을 좀 당황시키는 문제가 등장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법 문제에서 너무 작거나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는 정도 수준에서 어법 문제가 등장했었고 독해는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 그죠? 그리고 어휘도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그죠? 뭐 다른 건 다 비슷했는데 어법이 약간 쉬웠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 평균적인 국가직 시험보다는 약간은 낮은 정도인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기존의 난이도와 비슷했고 하나만 더 문제 유형도 기존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뭘 준비하지 않았냐면 어떤 문제 몇 나왔고 몇 문제 나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의고사 때 풀거나 아니면 문제풀이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해드리면 자 어휘 문제가 5문제 정도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의어 찾는 게 3문제, 빈칸 넣는 게 2문제, 기본.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4문제 정도 등장을 했는데, 그죠? 밑줄 쳐놓고 틀리는 거 고르는 거 1문제, 그 다음 그냥 밑줄 이런 거 없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고르는 거 1문제, 그 다음 영작 문제 2문제에서 총 4문제 등장했었어요. 그지? 그리고 나서 독해 문제 9문제 등장했었고, 그리고 생활 영어라고 불리우는 그죠? 여러분들 고생했으니까 그냥 주는 문제들 2문제까지 합쳐서 쭉 해서 우리가 보통 풀어보는 유형과 거의 비슷한 유형. 굳이 제 모의고사 형태와 다른 점을 발견하자면 우리 생활 영어 문제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것들은 빼고 독해 문제로 대체하는 경향들이 있죠. 어떻게 됐든 우리가 같이 계속 공부했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아래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문제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 그대로 문제 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자, 풀이 자료는 따로도 드릴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풀이보다는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을 쓰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지 문제 푸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보죠. 자, 대표적인 문제. 자, 밑줄 쳐 있고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골라달라는 문제가 등장했었고 동의어 찾기 문제 항상 등장하는 유형이죠. 자, 이때 unravel이란 단어였는데 외우실 건 unravel이 아니라 그냥 ravel 외우셔야죠. 그냥 ravel은 뭐 엉키다 혹은 엉키게 하다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엉키다 혹은 실타래가 엉키다 이게 ravel입니다. 됐지?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on이 붙었어요. 그럼 unravel은 엉키는 게 아니라 뭐 엉킨 걸 풀다. 됐나요? 그래서 외울 때는 unravel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ravel을 외우셔야 되는 거고 ravel이 엉키다 혹은 엉키게 하다. 머리가 엉키다 혹은 머리가 헝클어졌다. 실타래가 엉켰다. 됐나요? 그럼 unravel 풀다니까 정답은 몇 번 고르시면 돼요? 1번 고르시면 돼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봐요. 혹시 unravel을 못 외우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unravel 못 외우고 있으면 틀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자. 자, 당연히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 거고 이 단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지? 근데 생각을 해본다는 건 유추하는 거고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빈칸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가자. 수년 동안 수사관이 노력했습니다. 빈칸하려고 노력했어요. 뭐를? 미스테리를. 이 뒤랑 상관없어요. 자, 수사관. 내가 수사하는 사람이야. 그죠? 미스테리를 뭐 했을까? 해결하려고 했겠죠. 요 정도는 요 unravel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유추 가능하셔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2번 가볼게요. create, 만들어내다. 그럼 봐봐. 수사관이 미스테리를 만들어내면 돼? 안 돼? 안 돼. 물론 악당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해야죠. 수사관은 미스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자, imitate 중요한 단어 뭐하다? 흉내내다, 따라하다. 수사관이 미스테리를 흉내내거나 따라하더라도 안 되겠죠. 이건 안 좋은 일이니까. 되죠? 4번 publicize 뭐하다? 이거 공개하다. 퍼블릭 대중에게 공개하다. 됐어요? 그러면
그나마 4번도 문맥상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요거 두 개 중에서 유추를 통해서 수사관이라면 공개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스테리를 해결하는 게 기본이시겠죠. 해서 랩을 외우시고 언랩을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혹시 못 외우셨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이라면 미스테리를 어떻게 할까 요 정도는 유추해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정도. 1번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 unrave이란 단어를 알아도 몰라도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밑줄 쳐 있습니다. 어필런트란 단어에 밑줄 쳐 있습니다. 그죠? 어필런트는 사치스러운이란 단어예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됐어요? 그래서 1번 히든 숨겨진 거고 2번은 럭셔리어스가 사치스러운 거니까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 3번에 empty는 비어있는 거고 4번에 solid는 명사로 쓰이면 액체, 기체, 고체 중에 고체. 그죠? 액체는 리퀴드, 기체는 가스, 그다음 고체가 솔리드. 형용사로 쓰이면 그래서 단단한이란 뜻의 형용사의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됐지요? 해서 봐봐. 자, 커플이 experiment 이전에 그들이 4bedroom house입니다. 베드룸 침실이 4개나 있는 집이 seemed unnecessarily opulent야. 자, 베드룸이 4개나 있대. 방이 4개야. 봐봐. 방이 4개나 있는 집은 좋은 집이야, 안 좋은 집이야? 좋은 집이다 정도로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요. 됐죠? 근데 unnecessary가 들어갔으니까 좋은 집이긴 좋은 집인데 불필요하게 좋은 집이야. 그럼 어떤 겁니까? 사치스러운 거겠죠. 요 정도도 유치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 정도 보시면 자, 여전히 정답은 2번. 나머지 외에는 2번 문제도 오퓰런트 자체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퓰런트를 모를 가망성은 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내가 오퓰런트를 몰랐으면 그냥 틀릴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한 번 더 유추해 보셔야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실이 4개래, 방이 4개야. 그지요? 근데 unnecessarily 하되 그럼 방이 4개면 좋은 집이고 큰 집인데 unnecessary니까 안 좋게 좋은 건 사치스러운 거겠죠. 그 정도 판단해 주시면 선택지가 쉽기 때문에 2번 고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문제에서 보면서 그래. 내가 밑줄 치는 걸 당연히 모를 수도 있어. 왜? 모든 단어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죠? 100%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1, 2, 3, 4번 선택지가 쉽다라면 얼마든지 유추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픈런트 몰랐는데 그래도 저 정도는 유추 가능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를 유추 가능하지 못하면 저도 독해에서 빈칸 넣기는 아예 풀 수가 없는 수준이 되는 거야. 되셨어요? 그 정도에서 조금 틀리신 분들은 조금 아프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요 정도는 내가 유추로도 풀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3번 갈게요. hit the roof인데 이게 재밌는 게 hit은 당연히 때리다고 또 roof라고 써 있습니다만 roof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hit the ceiling이에요. ceiling이 어디? 천장. hit the ceiling 하면 천장을 꽝 때리는 거야. 저거 우리나라 말 뭐랑 비슷하냐면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그 미치고 팔짝 뛰다가 내가 점프하다가 어디랑 부딪힌 겁니까? 천장에 꽝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특히 미국 쪽 만화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뭐가 화가 났어.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천장 위로 뚫고 나오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 표현에서 나온 거야. 미치고 팔짝팔짝 뛰다가 천장에 머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hit the ceiling인데 ceiling이 천장이고 roof가 지붕이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hit the ceiling이나 hit the roof 둘 다 뭐하다? 화내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1번 좋은 거고요. 2번은 놀란 거고요. 3번은 침착한 거고요. 4번 angry 화난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푸실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보자. 보스가 hit the roof 했습니다. 자, 다 지울게요. 자, 만약 제가 이거를 모른다고 했어. 그럼 빈칸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 When he saw we had already spent entire budget. 돈을 다 써버렸어.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사장님의 입장에서 쟤네가 돈을 다 썼다. 그럼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일단 1번과 3번 빼고 그지요? 2번과 4번 찍더라도 2번과 4번 중에 골라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돈을 써버려서 사장님이 놀랐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사장님이 화났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맥상은 2번, 4번 둘 다 가능한데 최소한 hit the roof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찍더라도 2번과 4번 중에서 찍어서 몇 퍼센트로 50% 이상으로 찍기 혹은 정답률의 확률을 높여주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hit the ceiling, hit the roof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 화내다. 됐어요? 얘도 맞추셔야 되는 문제. 자, 4번 가볼게요. 얘는 조금 어려웠죠. 그죠? 얘는 조금 어려웠어요. 자, 1번의 테크니션은 기술자. 앞에까지 붙이면 컴퓨터 테크니션이 돼서 컴퓨터 기술자. 2번의 equivalent입니다. 자, 조심하실 단어가 뭐가 있다고 제가 눈을 말씀드리냐면 equivocal이란 단어랑 조금 구분 잘 해주셔야 된다. equivocal은 애매한 거고 equivalent는 동등한 이란 뜻의 형용사로 사용되거나 동등한 것,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등한 사람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equivocal은 애매한, equivalent는 동등한 혹은 동등한 것.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가자. 자, 컴퓨터 테크니션은 컴퓨터 기술자, 컴퓨터 equivalent는 컴퓨터와 동등한 것. 또 가자. 네트워크는 뭐?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그죠?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도 그냥 시뮬레이션하고 알아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그 정도 그대로 보시면 위로 올라갈게요. 마우스 포테이토란 단어가 있대요. 마우스 포테이토라는 건 is the 컴퓨터 빈칸인데 of television's couch potato입니다. 됐죠?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밑에도 밑인데 카우치 포테이토란 표현을 알아야만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자, 카우치가 뭡니까? 카우치, 소파, 좀 편한 소파가 카우치입니다. 포테이토는 뭐? 감자잖아. 그럼 저거 뭐냐면 일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만 계속 집어먹는 사람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백수면서 그래 백수일 수 있지 사람이. 근데 일거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TV에 앉아서 TV만 보면서 감자칩만 계속 먹으면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것도 미국 영화에 거의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죠? 맨날 러닝셔츠만 입고 뚱뚱한 아이씨 앉아갖고 이렇게 뭐만 집어먹는 사람. 그죠? 카우치 포테이토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나오긴 나와요. someone 어떤 사람인데 who tend to spend a great deal of leisure time 남는 시간을 쓰는 거야. in front of 컴퓨터 앞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 in much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으로 the couch potato가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똑같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여기 있는 마우스 포테이토랑 카우치 포테이토랑 어떻다? 똑같다라고 뒤가 단서가 좀 나와 있긴 했어요. 똑같다니까 몇 번 가시는 게 맞겠어요? equivalent. 보이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카우치 포테이토는 소파에 앉아서 그냥 TV만 보는 사람이 카우치 포테이토고 마우스 포테이토는 뭐 하는 겁니까? 컴퓨터만 주구장창하는 사람. 됐어요? 오케이. 자, 그 정도의 신조어를 설명하는 표현에서 나온 건데 얘는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카우치 포테이토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 뒤에 단서가 더 세이메이 똑같이 한다는 단서를 보시고 정답은 몇 번으로 골라주셔야 돼?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선택지가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이건 조금은 좀 어려운 문제 해서 요거 틀리셨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잡아서 equivalent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잘 챙겨가 주시고 equivalent는 자 어휘도 어휘인데 독해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쟤는 형용사로 사용되거나 명사 둘 다로 사용돼서 동등한 혹은 동등한 것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죠. 자, 5번 가시겠습니다. 자, 메리란 애가 decided 결정했습니다. to 빈칸이에요. 자, 5번에선 빈칸 넣기인데 무슨 문제? 동사가 들어간 수거 문제가 등장했었어요. 1번에 brush up on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자, 기본적인 단어라 많이 나오는 거. 자, 근데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brush입니다. 뭐 하는 거야? 원래 brush 명사는 솔이야 솔. 칫솔 할 때 그 솔. 그래서 toothbrush가 뭐가 되는 거야? 칫솔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동사로 사용되면 브러쉬는 뭐하다? 솔질하다. 솔질하는 거야. 청소하는 거야. 브러쉬질하다. 그죠? 근데 up on 어디 위에 붙어 있는 걸 털어내는 게 brush up on입니다. 저게 기본. 그래서 저게 어느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냐면 내가 책을 오랫동안 안 보고 놔뒀어.
그럼 뭐가 쌓이겠습니까? 먼지가 쌓이겠죠. 제가 바로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 사시는 댁에 그 리모델링을 해드리기로 했거든. 그래서 리모델링 해드리고 하니까 리모델링 할 때 또 안에 있는 짐을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짐을 쫙 정리하는데 옛날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보던 책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학교 때 있던 책들은 제가 사는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책들은 거기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어.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갈 때, 그죠? 군대 갈 때 짐을 다 싸서 시골집에다 내려놓고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책은 다 제가 가지고 있고 군대 가기 전에 책들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먼지가 많이 쌓인 책을 다시 보기 위해서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brush up on, brush, 먼지를 털어내다. 먼지가 많이 쌓인 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거니까 뭐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책을 다시 보려고 먼지를 털겠지. 됐지? 설명은 길게 드렸습니다만 brush up on 뭐하다? 먼지를 털어내다에서 나와서 무슨 뜻? 다시 한번 보다. 오래된 걸 다시 꺼내보다. 봐봐. 마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스페니쉬, 그녀의 스페인어를 before going to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로 여행 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스페니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답은 1번 잘 어울리겠습니다. 2번에 hear out은 외울 거 없어요. 그냥 hear 뭐하다 듣다. hear out은 끝까지 듣다인데 그냥 끝까지 듣다나 그냥 듣다나 별 차이 없습니다. hear 듣다, hear out 끝까지 다 듣다. 자, 3번 stick up for라고 써있네요. 우리 보통 stick up for보다는 stick to를 많이 외우긴 하시죠. stick to 무슨 뜻? 어디에 붙어있다 혹은 고집하다, 고수하다가 stick to인데 stick up for는 뭐하다? 방어하다, 지켜주다. 그 정도 하나 외워주시고 4번은 lay up 많이 쓰이는 건데 lay 무슨 뜻? 놓다. up는 어디? 안에 밖에 밖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한테 써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을 회사 밖으로 갖다 놓는 게 lay off예요. 그건 뭐하다? 해고하다. 쟤도 단골로 등장했던 표현. 근데 문맥상 나 남아메리카 스페인어를 많이 쓰는 남아메리카로 여행 갈 거야. 그 전에 원래 알고 있던 스페인어를 다시 한번 펼쳐봐야 되겠더라. 됐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어휘 문제 5개. 자, 밑줄 천원, 동의어 찾기가 3개, 그 다음에 빈칸 넣기가 2개 등장했었는데, 자, 전체적인 난이도로 본다면 4번 문제 하나 빼놓고는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었다. 그래도 4번 문제 하나, 그리고 어퓰런트는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요 2개 정도? 요 2개 정도를 틀렸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돼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2개 정도 틀렸으면 그래도 공부를 계속 해 오신 거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허용 가능한 범주입니다. 되셨나요? 자, 거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해서 몇 점 점수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어떤 문제를 맞췄는지에 따라서 공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왜 맞았고 맞아야 되는 건데 틀렸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 정도를 계속 판단하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더 가죠? 어법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밑줄이나 빈칸 없이 그냥 나온 문제. 됐어요? 자, 가자. 1번. 자, a horse. 말이 should be fed입니다. 자, feed는 뭐하다? 먹이다. be fed는 먹여지다. 먹여줘야만 합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its individual needs 그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됐나요? 자, 요 지문 보시면서 저거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신 분이 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소 교재에 그대로 나왔거든. 우리 에듀피드 기본소 문제에 써놨는데 456페이지. 우리 기본소 교재 456페이지 11번에 딱 처음에 딱 나와요. 요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장이 왜 맞은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456페이지 지금 책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똑같이 나오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거기서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according to가 뭐뭐에 따르면 혹은 뭐뭐에 따라서란 뜻의 전치사인데 모두 있냐면 according as도 있어요. according as도 뭐뭐에 따르면 혹은 뭐뭐에 따라서란 뜻의 접속사예요. 그지? 그러면 보자.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전치사 뒤엔 뭐 나와? 명사. 접속사 뒤엔 뭐 나와? 명사.
주어인데 아니, 주어도 명사잖아. 그럼 포인트 뭐야? 동사가 있냐, 동사가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needs가 당연히 저거 무슨 품사로 보이십니까? 동사로 보여. 그 need 보면 당연히 필요하다는 뜻의 동사로 보이는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개 소유격 형용사 뒤에 붙기도 하고 and 뒤에 명사만 나와 있기도 합니다. and 뒤에 명사만 있고 and 앞에 동사가 없어요. and 앞에 그럼 needs가 명사가 될까 동사가 될까? 명사가 돼야지. 왜? and 버드와 앞뒤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해서 언뜻 그냥 인디비주얼이 주어고 needs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왜? 그냥 인디비주얼은 개인이란 뜻의 명사로도 자주 사용되거든. 하지만 and 뒤에 명사밖에 없기 때문에 and 앞에 있는 needs는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따라서 according to가 맞지 according as를 쓰면 틀리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서 456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지문 있나 없나? 완벽하게 똑같은 지문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많이 쌓여있는 영어 자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도 아무런 문제를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이 없어. 그지?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봤던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들을 가져와서 약간은 각색해서 내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정도 봐주시고요. 1번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 그냥 맞다 이러지 마시고 according to는 맞지만 according as를 쓰면 틀리다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그죠?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봤을 때 더 도움이 되실 거니까까지 1번 맞는 답. 2번 갑니다. My hat was blown off. 모자가 날아갔어요. By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문제 없고요. While. 접속사. 접속사 뒤에 원래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만 딸랑 있다? ing 덩어리만 딸랑 있다. 오, 몇 번 했었어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다 있지 않고 ing나 pp나 혹은 형용사만 부사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상한 거다, 평범한 거다? 이상한 거다.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게 평범하고 기본이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다 나오지 않은 게 정상이 아닌 거죠. 단 이게 맞으려면 정상이 아니지만 이게 맞으려면 문장의 주어의 입장에서 잘 어울려야 한다. 근데 모자가 걸어가는 게 아니죠. 모자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주절의 주어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틀리다. 그럼 어떻게 고친다? 그냥 접속사 주어 동사로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접속사 뒤에 형용사만, 부사만, ing만, pp만 딸랑 나왔습니다. 접속사 뒤에 형용사, 부사, ing, pp만 딸랑 붙어 있을 때는 비정상인 거야. 단 주어의 입장에서 어울린다면 괜찮습니다. 까지 정리가 생각나셨어야 됩니다. 접속사 정리 몇 번이고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3번 가자. She has known. 자, primarily as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as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그럼 저게 왜 포인트냐면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 없는 거야. 자, 여기 만약에 has known에 밑줄이 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왜 더 쉽게 풀 수 있냐면 제가 동사에 밑줄 쳐 있으면 뭐 하자 그랬죠? 위, 수, 제, 태. 위치 잘 따지고 수일치 잘 따지고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거 잘 따지고 그리고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잘 따져보자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밑줄이나 빈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안 생겨요. 그래도 모든 문법 문제 중에서 틀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뭐? 동사. 특히 특별한 문법사항이 잘 나오지 않으면 동사가 틀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있는 게 기본인데 목적어 존재 안 존재?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she, 그녀의 입장에서는 다시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뭘 의심하는 거야? 수동태를 의심하는 거예요. as입니다. 정치적 만화가로서 만화가긴 만화가인데 정치 풍자 만화를 많이 그리나 봐.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정치적 만화가로서 지가 아는 걸까 알려져 있는 걸까? 그녀가 만화가로서 알려져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has known이 아니라 has been known이 알맞을 것 같아요. 현재 완료는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throughout her career, 그녀의 커리어 내내. 그죠?
과거에 커리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커리어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 커리어 내내 계속해서 정치적 만화가로서 알려져 있었다니까 현재 완료 괜찮으니까 has been known으로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됐어요? 포인트 잡자. 그냥 얻어 걸려서 이러지 말고 동사 뒤에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she 주어, has known 동사,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사 뒤에 목적어 없다. 뭐 의심하셔야 돼요? 수동태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3번도 틀렸고. 자, 4번 가시겠습니다. 자, even 심지어 young children 어린아이도 like to 좋아합니다. complimented 칭찬하는 것, 칭찬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자, for a job 일 때문에 done PP고요. 앞에 있는 뭘 꾸며준다? job을 꾸며줍니다. 됐죠? 자, 지저분한 거 싹 다 지울게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done에만 집중해볼게요. done PP야.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BPP건 수동태 아니면 그냥 PP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역할하는 게 PP지. 맞지? 그러면 수동 뒤에 형용사가 남는 경우는 뭐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수동이야? 뒤에 형용사가 남는 경우. 원래 BPP나 그냥 PP 뒤에는 부사나 부사 덩어리가 남는 게 기본. 아무것도 안 남거나 아니면 부사나 부사 덩어리 남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저게 전체 BPP와 PP 뒤에 약 99%. PP 뒤에 부사나 부사 덩어리 남는 거야. 여기서도 봐봐. have been PP 수동으로 고치다 그랬어. 그러면 부사나 부사 덩어리 남는 게 기본이라니까. 여기서도 was blown up 수동태야. 그 뒤에 부사 덩어리 남는 게 기본이라니까. 여기서도 should be fed야. 수동태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덩어리 남는 게 기본이라니까. 그죠? 그러면 원래 BPP나 PP 수동 뒤에는 뭐가 붙는 게 맞습니까? 부사나 부사 덩어리가 전체의 99%야. 근데 이상하게 형용사가 남는 경우가 있어. 그죠? 이건 어딜 때만 원래 오형식 동사의 수동 때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럼 거꾸로 오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자 형용사 나오는 경우에서 이 오형식을 BPP나 PP 수동으로 썼으면 목적어 빠지고 형용사만 남을 거 아니니. 됐습니까? 자, 크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컴팩트하게 작게 설명드리자. 가자.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딸랑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동사 중에서 뒤에 형용사 혼자 있을 수 있는 건 이형식 동사밖에 없습니다. 혹은 오형식 동사의 수동 PP나 BPP 다음에만 형용사가 혼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야.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야. 우리 작년 시험에서는 이게 등장했었어. 이형식 동사 become 뒤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써놓고 물어봤었어. 부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 틀려. 그죠? 그리고 요번에 시험 거 오형식 동사의 수동 뒤에 형용사.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든 동사 뒤에 형용사 혼자 남을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 어디 뒤에? 이형식 동사 뒤거나 오형식의 BPP나 PP 뒤에만 형용사가 혼자 남을 수 있다. 두, 오형식입니까? 아니요. 두는 절대로 오형식이 아니에요. 그럼 오형식도 아닌데 뒤에 형용사만 혼자 남는 거 불가능합니다. well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얘를 더 쉽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 두는 뭐 삼형식 타동사니까 수동 썼으면 부사 남아야 됩니다라고 이 한 경우에만 국한시켜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이걸 통해서 뭔가를 더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PP나 BPP 뒤에 형용사가 혼자 남을 수 있는 경우는 몇 형식밖에 없다? 5형식밖에 없다. 한 번만 더. PP나 BPP 뒤에 형용사가 혼자 남을 수 있는 경우는 5형식 동사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5형식도 아닌데 형용사 굿이 혼자 남아있어 틀려. well, 부사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정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어법성 옳은 건 1번, 나머지 2번에 틀려요. 접속사 다음에 ing만 있을 때 주어랑 어울려야 된다.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거 확인하시고. 3번, 목적어 없고요. 문맥상 수동으로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4번. 형용사가 PP 뒤에 있는데 그때는 O 형식의 PP만 가능한데 do는 어찌됐든 나는 몇 형식인지는 잘 몰라. 그래도 최소한 O 형식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형식과 O 형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이 형식과 O 형식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자, 거기까지 확인합니다. 자, 정답은 1번. 자, 7번 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내용일치 문제는 그렇게 많이 풀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게 없거든. 그냥 그 내용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만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갈게요. 다음 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엄마야. 움베르트 에코라는 사람 이름 나왔네요. 그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그죠?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또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뭐 어찌됐든 움베르토 에코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 거고 쭉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내용 일치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 어떤 사람의, 어떤 인물의 인생에 대한 간단한 서머리가 생각보다 꽤 자주 나온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자, 어떤 글을 쓰기 전에 제가 움베르트 에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뭐 작품의 비평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 본격적인 비평을 쓰기 전에 이 사람의 간단한 삶을 앞에다가 먼저 넣는 거예요. 기본 정보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 때 무슨 작품 조사 같은 거 할 때 제일 먼저 항상 이루어지는 게 작가에 대한 조사야. 시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왜? 작가가 어떤 시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만 그 사람의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 그지?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짧게 써머리했다. 보통은 언제 태어났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다까지 쫙 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글들이 등장합니다. 이 글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왜? 시간 순서대로 그냥 쭉 정리만 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정도만 판단하시고요. 얘는 답만 고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래요. 자, 4번 보니까 이 움베르토 에코가 죽었대요. 어디서? 병원에서 암으로 죽었대요. 됐죠? 자, 갈게요. 어디 있다? 그가 died, 죽었다. 얘가 뭐 이런 일을 했고 그가 죽었습니다. 어디서? At his Milanese home. 밀라노에 있는 그의 집에서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은 건 맞아요. 하지만 밀라노에 있는 집에서 죽었으니까 몇 번 틀렸어? 4번 틀렸죠. 어렵진 않아요. 그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중요할 뿐 어렵진 않은 거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요거 하나는 다시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아, 요렇게 사람의 인생에 대한 간략한 서머리. 그죠? 여기서는 지금 태어나고 이런 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지? 근데 어떤 일을 했냐 나오고 어떻게 죽었다만 나오니까. 근데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죽었다로 서머리 이어지는 글, 일생 서머리에 대한 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지? 근데 어렵지 않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요 정도는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문제. 자, 8번 갑니다. 다시 어법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자, 갑니다. 자,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슨 문제? 밑줄 쳐 있고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틀린 것 골라달란 문제. 조심하세요.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것인지도 구분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 고르라는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밑줄 쳐 있는지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달라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1번 어디에 밑줄? 관계대명사의 밑줄. 그지? 관계대명사의 밑줄이라면 뒤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인데, 자, 트릭을 썼죠. 무슨 트릭? 자, 문법 하나.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는 명사 하나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 하는데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는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는 그런 거 아니라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져야 된다. 근데 짜증나게 언뜻 1번 보면 위치에만 밑줄이 있는 것 같지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듀어링이 있죠. 듀어링 무슨 사? 전치사. 자, 트릭 쓴 거예요. 전치사 위치인데 듀어링 위치인데 어디에만 위치에만 밑줄 쳐놓고 너 틀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지? 어찌됐든 자, 잘 봐야 돼. 그냥 위치야 듀어링 위치야. 듀어링 위치 전치사 위치입니다. 뒤에 완전해야 되는 거고 First modern electronic battery가 주어, was developed가 동사 수동태.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주어 수동태는 목적어 필요 없어. 그거 자체로 완벽해. 그죠? 따라서 잘 들어야 돼.
그냥 which가 아니라 during which. 다시 말하면 전치사 which 뒤에 주어 수동태 완벽한 문장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짝짝짝 넘겨가셔야 돼요. 그죠? 1번에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거, which에 밑줄이 쳐 있지만 전치사 which라는 걸 꼭 확인해야 되겠구나. 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문제 또 안 나왔나?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전치사 which 나왔고 밑줄 쳐놓고 고르라고 난 뒤에는 엄마? 불완전한 문장이었어. 그럼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이거 what으로 고쳐주세요도 작년에도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전치사 which 다음에는 완전해야 되는데 불완전했어. 그래서 전치사 what으로 고쳐주세요. 그죠? 지금 관계사 파트 우리가 수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전치사 which와 전치사 what의 뒤는 다른데 작년 시험에는 전치사 which가 나왔는데 which에만 밑줄이 쳐 있었어. 똑같이. 근데 불완전했었어? 그러면 틀리지만 지금처럼 완전하면 괜찮더라. 됐지? 2번 갑니다. 어디에 밑줄? 동사의 밑줄. 그잖아. were 동사잖아. 동사 뭐 확인하셔야 돼? 위, 수, 제, 태. 위치 보시고 수일치 보시고 시제 보시고 태 보세요. 수도 없이 위, 수, 제, 태, 위, 수, 제, 태. 그럼 다시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될까? 마침표까지 가야 돼요. 마침표. 왜? 문장의 문법은 마침표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같아요. 그래. 다시 접속사 나왔고요. 컨비네이션이 다시 대세 걸리는 주어. 전치사 of A, B, and C 세 개 연결된 거죠. 실버, 컬퍼, 징크, 그죠? 은, 구리, 아연 세 개 다 전치사 of에 걸립니다. 주어는 누구? 컨비네이션이죠. 그죠? 컨비네이션 단수, 복수, 단수 따라서 was로 고쳐야 되겠다. 너무 쉬운 문제. 설명은 너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2번 어디 밑줄? 동사의 밑줄. 뭐 확인하세요? 위수, 제태 확인하시고 접속사 that 뒤에 컨비네이션이 주어 전치사 of 뒤에 A, B, and C로 세 개가 다 전치사 of에 걸린다 정도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어디의 밑줄? ed 형태의 밑줄. 뭐 하셔야 돼요? 요 ed가 동사인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역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저게 만약 동사였으면 불렀다란 뜻의 동사고 형용사였다면 불리워지는 이란 뜻의 형용사일 건데 얘가 주어 컴마 찍었습니다. 동사일까요? 아니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컴마 찍을 이유가 전혀 단 1도 없습니다.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는 컴마 안 찍어? 그럼 쟤는 뭡니까? PP 형용사로 주어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ing 혹은 pp가 지 명사랑 붙어서 명사 꾸며줄 때 누구의 입장? 명사의 입장에서 능동수동 보세요. 디자인의 입장에서는 지가 불렀을까 불리워졌을까? 불리워지는 거죠. 하나 더. 이 볼테닉 파일이 그냥 배터리 최초의 배터리 이름입니다. 그죠? 최초로 발명된 전기 배터리가 볼테닉 파일이야. 얘라고 불리워지는 enhanced design. 괜찮겠네요. PP고요. 주어 꾸며주고 디자인의 입장에선 불리워지는 거다. 하나만 더. 콜드 뒤에 붙은 볼테닉 파일은 목적 아니야. 볼테닉 파일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오형식의 수동태도 많이 봤었습니다. 자, 4번 서치입니다. 몇 번 강조 드렸었는데 잠깐만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4번 서치 품사, 형용사. 그런이란 뜻의 형용사. 됐어? 그러면 서치가 형용사면 뒤에 뭐 붙을까? 명사랑 붙어서 명사 꾸며주는 건 당연하고 부정관사 어와 형용사는 한 번 더 끼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서치 뒤에 명사 기본에 어형 낄 수 있다.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는 토크가 언뜻 동사처럼 보이지만 서치 뒤에 동사 붙으면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야. 근데 토크가 동사처럼 보이지만 was가 동사고 토크는 그냥 대화. 토크쇼 할 때 그 토크 대화라는 뜻의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서치가 명사랑 붙어 명사 꾸며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형 더 끼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서치란 형용사가 토크란 명사 잘 꾸며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되셨나요? 정도 확인. 자, 다시 한번 갑니다. 1번. 위치에 밑줄 쳐 있지만 사실은 전치사 위치고 전치사 위치 뒤에 완전 괜찮다. 작년에 똑같은 문제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똑같이 위치에 밑줄 쳐 있습니다만 불완전했었어. 따라서 틀렸다가 작년 문제. 그죠? 이렇게 계속
저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누적시켜야 돼. 그래야 비슷한 유형들을 더 쉽고 확실하게 풀지. 2번 동사 위수재태 확인하시고 3번 ed 동사인지 pp인지 구분하시고 특히 콜이 원래 오형식으로 잘 쓰인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4번에 서치 형용사가 뒤에 명사 꾸며주고 있다.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자, 9번 겁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는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내용 자체가 특히 문과 출신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좀 어려운 내용들. 그죠? 자, 어쨌든 자, 제목 문제입니다. 뭐 먼저 갈까요? 선택지 먼저 가셔야 돼요. How is laser produced입니다.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한 게 1번, 2번. When was laser invented? 레이저가 언제 발명되어졌는가? 그죠? 제가 연결하고 있는 이유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조, 주, 연, 도치, 어순이야. 그래서 연결해서 봐야 돼. 의문문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선택지 해석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1번. 레이저가 어떻게 is produced 만들어지는가? 2번. 레이저가 언제 was invented 만들어졌는가? 3번. What electrons does laser emit? emit 중요한 단어 뭐하다 내뿜다. 해석해봐요. 3번. 3번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주어 찾아야 돼. 3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주어를 잘 찾아야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3번의 주어는 뭡니까? 레이저야. 왜? 조, 주, 연, 도치 맞잖아요. 그러면 레이저가 어떠한 일렉트론 전자를 emit 뭐하다 내뿜다. 그죠? 레이저가 어떠한 전자들을 어떠한 일렉트론스를 emit 분출하는가 내뿜는가. 됐어요? 자, 4번 가자. Why do electrons reflect light? 4번의 주어는 4번 선택지의 주어는 electrons 전자가 왜 빛을 reflect 반사하는가? 됐습니까? 다시 1번.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번. 레이저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죠? 3번. 레이저가 어떤 전자들을 배출하는가? 4번. electrons 전자가 왜 빛을 반사하는가? 선택지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찍더라도 몇 번 빼고 시작할 거야. 저는 4번 과감히 빼고 시작할 거야. 왜? 4번에는 일단 레이저 이야기가 없어요. 아직 지문 안 읽었어. 하지만 4번은 레이저 이야기가 없고 1번, 2번, 3번은 레이저 이야기가 있잖아.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일단은 4번은 빼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물론 더 들어갑니다. 레이저들이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방법 때문에. 동, 라이트, 빛이 interact, 상호작용을 해요. with electrons.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때문에 레이저라는 게 가능하다. 답은 나온 거야. 빛이, 라이트가 electrons, 전자랑 서로 무슨 작용을 해. 그것 때문에 레이저라는 게 가능하다. 레이저라는 게 가능하다는 건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좀만 더 갈까요? electrons입니다. 전자들이 존재합니다. as specific energy level, 어떤 특정한 에너지 수준에서 혹은 상태에서 characteristic, 특징적인 건데 앞에 있는 level or state 꾸며주고 of that particular atom, atom 뭐 원자, molecule 분자입니다. 아하, 어려워요. 왜? 원자, 분자, 전자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문과생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문과생이라 죄송합니다라는 뭐 단어도 있었는데 문송합니다 뭐 이런 거야. 문송합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문과생이라서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엘렉트론, 전자, 아톰, 원자, 몰레큘, 분자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과생 여러분들한테는 어지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가죠. The energy level, 그 에너지 수준이 can be 상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as a ring, 고리로서 혹은 orbit, 궤도로서 around the nucleus. 이건 또 뭐야? 원자핵.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런 거 갖고 봐. 원자 이렇게 있고 그 주위를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애들이 막 돌고 있는 거야. 그죠? 이 얘기를 제가 왕성자, 중성자가 막 태양계처럼 막 돌고 있는 거야.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대. 이 얘기를 제가 말하는 걸 듣고 그래 저거 기억나 하시는 분도 있고 저게 뭔 소리요? 이러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문제라고. 이 문제에서 뭐가? 원자, 전자, 분자, 원자핵 이런
이과생들에게 특화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글일 수도 있고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요. 이상한 게 아니야.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는 뭐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어떻게 되고 뭐 전자가 어떻게 되고 막 난리가 나. 그지? 근데 하나도 이해 못 하겠어요. 다시 올라가자. 레이저라는 게 밑에 얘기하고 있던 이러한 상호작용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야. 여기서 구분해야 돼. 레이저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레이저가 만들어진다. 마지막까지 갈게요. Depending on the particular raging material being used. 자, 특정한 어떤 raging material이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특정한 파장이, 빛의 파장이 흡수되어집니다. And 그리고 specific wavelength가 특정한 파장이 are emitted, 내뿜어집니다. 이 파장이 내뿜어지는 걸 레이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돼요? 잘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사실은 처음 보고 푸셔야 돼요. 그지? 자,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당연히 더 답 맞출 확률은 높아지겠고 더 많은 내용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답 맞출 내용은 높아지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 다시 올게요. 문제를 푸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프로세스만 따라가 볼게요. 제목 고르래. 밑으로 가자.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자, 레이저가 어떠한 일렉트론, 전자를 내뿜는가? 근데 4번에 레이저 이야기가 없네? 최소한 1번, 2번, 3번에 레이저 얘기가 없고 있고 4번에만 레이저 얘기가 없으면 4번은 일단 빼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부터 무슨 얘기야? 레이저 이야기야. 그지?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시간 얘기는 전혀 없어. 2번 빼고. 그러니까 1번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1번과 3번 두 개 중에서 경합을 벌이셔야 되는 건데 3번은 너무 작고 그리고 레이저가 내뿜는 게 아니야. 내뿜어지는 게 레이저지.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시면 정답은 여전히 1번 되는 건데 어쨌든 최소한 2번, 4번은 빼놓고 나머지 중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더라. 그죠? 조금은 내용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조금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었을 거기 때문에. 됐죠? 그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0번까지 갈게요.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죠.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 그래요. 항상 한 문제 정도는 등장하는 문제이고 하나만 더. 우리 뭐 고르는 겁니까? 일관성 고르는 거죠. 모든 글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무슨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 가죠. Market in water right. 그죠? water right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water는 물이고 right는 권리잖아. 물에 대한 권리야. 물에 대한 권리의 이 시장이 are likely to evolve, 진화하기 쉬워요. as 뭐로써 rising population. 아이고 잘못 읽었네. 제가 첫 번째 as를 뭐뭐로써라 그랬죠. 근데 rising population 주어, read가 동사 나온 거로 봐서 as는 접속사야. 접속사 as는 뭐뭐 하는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구가 이끌어요. 부족으로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이끄는 상황에서 잘못 읽었네. 죄송합니다. 부족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기후 변화가 가뭄과 기근, 패민, 기근, 먹을 게 없는 거. 그죠? 가뭄과 기근을 cause,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에 대한 권리 시장이 커질 것 같아. 좀만 더 갈까요? But 그러나 daily based on regional and ethical trading practice입니다. 그 지역의 그리고 윤리적인 거래 활동, 그죠? practice, 실행 활동, 거래 활동의 기초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will differ from, 다를 겁니다. bulk of commodity trade, commodity 그냥 물건, 일반적인 물건 트레이드랑은 다를 겁니다. 됐습니까? 물의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인가 봐. 그래, 지금이 물이 부족해.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 부족도 있고 물 나오는 데가 이제 달라졌어요, 옛날이랑. 그래서 누구 물이 누구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봐봐.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시작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저쪽에 뭐 화천 쪽에도 있고 이쪽에 뭐 남한 임진강 이런 것도 있어요. 그지? 그러면 물이 북한에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쭉쭉쭉쭉 흘러서 우리 한국까지 와. 그럼 그 물이 누구 거야? 이 물이 원래 누구 거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우리나라 경우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더 심한 경우가 있어. 유럽이야. 저 다른 나라에서 독일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흘러서 영국까지 못 오겠구나. 프랑스까지 왔어. 그러면 독일에서 시작한 물이 프랑스까지 건너왔으면 그게 독일 물이야, 프랑스 물이야 애매하잖아. 그지? 그럼 독일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우리 거야. 그럼 우리 마음대로 막 오염시킬래.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 프랑스에서. 그지? 그래서 그럼 물의 권리에 대한 시장 이야기 하는 겁니다.까지만 이해하시고요. 2번. 자, detractors 누구?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trading water. 별표. 됐어요? trade. 항상 독해할 때 비슷한 단어 있으면 비슷한 단어 찾아주고 비슷하지도 않아. 거의 똑같은 단어야. 똑같은 단어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왜? 일관성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 유형 자체는 일관성 찾으라는 거잖아. 자, 제가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그래 이해됐어. 이런 얘기구나 라고 이해됐고 문제 풀었어. 나 맞췄어. 좋아. 그걸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제일 원하는 건 트레이딩. 이거 물 거래 얘기구나. 물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이 아니라 물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야. 또 가죠. is unethical and even a breach of the human right입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but 그러나 already water right가 are both 구입되어지고 팔려지고 있습니다. in every area of the globe 전 세계에서. 자, drinking distilled water. distilled 알면 좋아요. 근데 모른다고 판단할게요. 말은 들었을 수 있어. distilled water 하면 증류수 얘기하는 건데 증류수 중요하지 않아. 근데 포인트는 뭐야? 모른다는 과거면 빼. 지금 물 마시는 거야. 그럼 3번 아까 3번 뒤는 비슷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3번 앞에서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야. 3번 앞에서 물을 거래하는 거 얘기고 3번부터는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생각할 수도 있죠. 선생님, 아니 물을 거래했으면 물을 마셔야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죠?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보자. 근데 그럼 어디로 체크해야 돼? 3번 뒤에 뭐가 이어지는지를 체크해야지. 그럼 뒤에 갈게요. 자, 물을 마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죠?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까지만 볼게요. 자, 갑니다. if 만약 minerals are not supplemented, supplement 중요한 보충하다. 미네랄 무슨 뜻입니까? 무기질. 자, 설명을 굳이 드리면 증류수를 마시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물이니까 깨끗하고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무기질, 철분 이런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얘네가 다른 거에서 보충되지 않으면 그냥 증류수 마시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 필요 없어. 하나만 물 마시는 이야기야. 3번은. 4번 가자. We strongly believe that water is in fact turning into new gold. 물이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새로운 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러면 물이 하나의 새로운 금만큼이다. 그러면 금을 먹는 거야? 금을 거래하는 거야? 거래야. 자, 거래 마시는 거 얘도 거래하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다. 정답 몇 번 가셔야 돼? 3번 가셔야 돼요. 그죠? 3번에서 distilled water를 몰라서 틀렸구나. 아니야. distilled water를 몰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물을 거래하는 거랑 물을 마시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니까. 물 거래 얘기는 물 거래 얘기끼리 붙어 있어야지 물 마시는 얘기랑 붙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맞죠? 그 정도 체크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11번, 12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문제 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까지 해설 강의 하고 있어요. 해설 강의에서 자료에서 그냥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가시고, 그래서 아까 풀어드렸던 내용일치 같은 것들은 그 정도까지만 그냥 해석해 보시고, 다시 안 되신 분들은 해석 보시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해석 연습에서 봐주시되 저는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로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싶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계속해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